이번에는 세계 명문대학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국가로 이스라엘의 고등교육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정서적인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주변 국가로부터의 위협,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것 등 역경을 극복한 과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한국인과 비슷하게 한국에 대해 동료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왜 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해 인재를 육성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자.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약 100년 전인 19세기 중엽부터 대학 설립과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장차 나라가 생길 경우 과학기술력이 있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유대 민족주의 운동인 시온주의와 더불어 유대인 대학 및 과학연구소 설립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20년대에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인 네게브 사막에 유대인 대학과 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국가를 세웠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인재라고 보고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으로 사막의 대학과 연구소를 세운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유대인 과학자들이 대학 교육과정 마련과 과학연구소 설립 등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에 성공하면서 대학과 기술연구소는 국가 형성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학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스라엘 대학 정책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되고 가장 차별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고등교육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다. 이스라엘의 고등교육기관 업무는 교육부가 아닌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유는 정권 교체가 잦은 등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학 정책이 바뀌지 않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펴기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학 정책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교육 발전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고등교육 정책기관을 만들기로 하고 1958년 고등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켰다. CHE는 이스라엘 고등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이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간섭을 막기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고등교육 제도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CHE의 위원은 19명 이상 25명 이하로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2019년은 이스라엘 취재 당시 위원이 25명이었다. 위원 3분의 2 이상은 교육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대학과 연구소 교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2명의 학생연합 대표도 당연직 위원이다. 임기는 5년이다. 각 위원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인 교육부 장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정부 또한 CHE에 어떤 간섭도 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고등교육위원회법에 명시돼 있다. CHE는 이스라엘 고등교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기관 허가권, 고등교육기관 인증권, 학술협력 증진 및 확장 정책, 학위 수여 감독, 고등교육기관 추가 설립 및 합병 권고권, 고등교육 정책 위반, 새로운 학위 및 프로그램 인증 제공, 고등교육기관 신규 설립 및 외국대학 분교 허가 등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다. 고등교육위원회에는 또 다른 독립위원회로
1972년 기획예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등교육기관이 확대되고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PBC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7명 가운데 2명은 대학 교수, 1명은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2명은 정부 경제 분야 관계자여야 한다. PBC 위원장은 CHE의 위원이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 임기가 6년인 것은 이스라엘은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독립성, 전문성 유지를 위해 PBC의 6년 단위로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해 배정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정치적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6년 단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PBC도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PBC는 학문적, 국가적 요구를 모두 고려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의 몫을 재정부와 협상한다. 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각 고등기관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추가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목적성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CHE에도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기금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고등교육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때 새 기구의 필요성이나 예산 수요 등 전문적인 견해를 CHE에 제시한다. 2019년 7월 당시 이스라엘에는 8개 대학, 1개 개방대학, 20개 국립 칼리지, 12개 사립 칼리지, 21개 국립 사범대학 등 모두 62개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이 가운데 사범대학과 사립 칼리지를 제외한 29개 고등교육기관을 CHE가 관할하고 있다. 당시 사범대학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관할권을 고등교육위원회로 넘기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들 62개 고등교육기관에는 모두 30만 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학부생이 23만여 명, 석사과정생이 6만 3천여 명, 박사과정생이 1만 1천여 명이다. 이스라엘 인구가 850만 명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해 대학생 비율이 매우 높다. 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이 OECD 국가 중 둘째로 높다고 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인구 증가 정책으로 학령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대체로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군복무를 하고 1년 정도 해외 배낭여행 등을 한 뒤 대학에 입학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신입생 연령이 서너 살 높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학교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인 19세기 말에 자기 민족을 교육시키기 위한 히브리어로 진행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전혀 낯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0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탓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적응하면서 외형도 많이 변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동한 유대인은 서구인의 모습이고 아프리카로 이주한 유대인은 흑인이 됐다. 동양인, 남미, 중앙아시아 등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온 유대인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이들을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문제가 큰 국가적 현안이 됐다. 히브리어와 유대인의 역사를 새로 가르쳐야 했고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인본주의 사상, 양성평등,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교육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국하면서 부족한 학교 시설을 늘리고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만만찮은 문제였다. 이스라엘에서는 2~3살 어린 나이부터 사회화와 언어 발달을 위해 가정교육이 아닌 외부 위탁교육을 시작한다. 이때는 부모들이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데 자녀를 보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한다. 어린이집은 주로 지역 여성단체가 운영하고 지자체가 후원하는 구조다.
5세 아이들이 입학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교육비가 무료이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언어와 숫자에 대한 기초 개념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교육의 장점이라 할 하브루타 교육이 시작된다. 6세가 되면 6년 과정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는 4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주립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 학교다. 주립종교학교는 유대인 학문 및 전통에 비중을 두는 학교다. 아랍과 드루즈 학교는 아랍어 교육 및 드루즈인들의 역사, 종교, 문화 교육에 비중을 두는 학교다. 이슬람교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드루즈교를 신앙하는 아랍인을 드루즈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4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 마지막으로 사립초등학교는 다양한 종교기관이나 국제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초등학교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민주적 가치, 히브리어, 이민, 예루살렘 지역 이해, 평화, 과학기술 등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뤄진다. 7에서 9학년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10에서 12학년은 고등학교 과정이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과학과 인문학의 학문적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졸업하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일부 중고등학교는 전문 교육을 한다. 공업기술학교들은 3가지 커리큘럼이 있다. 일부는 고등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일부는 직업교육 자격증을 목표로 하며 일부는 실용기술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농업학교는 주로 주거 환경부터 농업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친다. 군사예비학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에서 미래 직업 수요에 맞춘 기술자를 양성한다. 예시바 고등학교는 종교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며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된다. 유대인 전통과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포괄적인 학교는 회계관리에서부터 전자공학, 호텔관리,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한다. 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견습법에 따라 직업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 3에서 4년 과정으로 2년은 교실 수업, 2년은 현장 수업이다. 일주일에 3일은 학교에서 나머지는 현장 실습으로 헤어스타일링, 요리, 워드 프로세싱 등 다양한 과정이 있다. 성적 상위 3%의 시험에 합격한 영재 어린이는 풀타임 특별학교에서 집중교육을 받는다. 다양한 융합교육을 하며 새로운 자료를 독창적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다. 장애 학생은 그 정도에 따라 정규학교나 장애학교에 다니며 궁극적으로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 이스라엘 교육체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편에는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대학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